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위치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자리한 폴란드는 아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때 유럽의 전진 기지로 폴란드를 생각했었고요. 비스마르크 역시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장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세상날때에서 폴란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진 씨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우진입니다.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의 슬픈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큐리 부인 그리고 로만 교황 바오로 2세 등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뭐니 해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쇼팽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용덕준 씨와 함께 쇼팽의 이 삶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작곡가들의 생애에 따라서 그 고향의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군데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떤 일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유럽의 문화 관광 이적지는 사실 모든 게 음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음악과에 관련된 것만 쫓아다닌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낭비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작곡가의 일대기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물론 이제 그가 태어난 생가라든지 특징이 있는 동상, 그리고 이제 그의 음악을 세계를 알고 떠난다면은, 그리고 또 가서 그곳에서 그의 음악하는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겠지요. 저 오늘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쇼팽의 이 흔적들을 저희가 찾아볼 텐데, 쇼팽하면 아주 병약하고 여린 작곡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그 쇼팽의 곡을 들을 때 참 그는 유약하고 아주 그 심성이 여린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쇼팽은 아주 강직하고요. 또 그 심성이 고든 사람으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결핵 때문에 그래서 병으로 죽긴 했지만은 그의 음악이 또 이렇게 아주 유려하고 섬세하긴 하지만은 조국 폴란드에 대한 그 사랑이 누구 못지않은 아주 그런 애국적인 그런 음악가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쇼팽 만나보러 폴란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170만 정도의 아담한 도시인데요. 2차 대전에 그 독일의 보복 대상이 돼서 시내 상당 부분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구시가의 그 왕궁 광장인데요. 여기도 2차 대전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 전쟁 후에 그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원형을 거의 살려냈다고 합니다. 벽돌 한 장, 그 벽에 갈라진 틈 하나하나까지 그 시민들의 기억과 자료를 다 더듬어서 다 그대로 복원했다고 하니까 그 바르샤바 시민들의 그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바르샤바에서 가장 오래된 그 존 성당이라는 곳하고요. 그 옆에 왕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르샤바가 그 문화유물 도시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바르샤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와젠키 공원을 갔습니다. 원래는 폴란드 마지막 왕의 그 여름 거처로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궁전과 함께 공개돼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그 가장 아름다운 공원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 안에는 그 크고 작은 호수하고 분수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분수대 앞에 놓인 그 쇼팽의 동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 동상인데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에 놓았으니까 그에 대한 폴란드 시민들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상 부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날씨가 허락되는 일요일이면 언제나 국내 피아니스트들의 그 실외 연주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 좋은 풍경에. 폴란드 국민들의 그 쇼팽에 대한 사랑과 또 쇼팽의 폴란드에 대한 사랑 중 어느 것이 더 깊을까? 이것은 그 위원이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쇼팽이 비록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그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심장은 그 유언대로 지금 보이는 성십자가 교회 안에 황금단지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밑에 쇼팽의 그 심장이 그의 가장 그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그 쇼팽이 태어났던 그 생가를 찾으러 갔습니다. 쇼팽은 바르샤바에서 54km 떨어진 이 젤라조바 볼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쇼팽이 태어난 생가에는 언제나 그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생가는 그 나치 폭격으로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1945년에 다시 복원되어서요. 현재는 이 집을 박물관으로 단장해서 쇼팽의 가족 사진과 악보, 악기들이 수집 전시되어 있고 그 당시 쓰던 가구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 주변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10,000그루가 넘는 나무들로 조성이 되어져서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정원에서 일요일마다 그 야외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0,000그루. 그 생가에서. 그 쇼팽에 대한 음악을 사랑하는 그 세계 시민들이 보내왔던 그런 나무 같아요. 아주 아담하고 이렇게 안뜰에 보면은 그
냇물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 있었고 참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쇼팽의 동상을 보고 있는데요. 네. 쇼팽의 아버지는 당시 그 바르샤바 육군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그 프랑스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폴란드의 명문 귀족 출신인데요. 그래서 그의 음악을 잘 들어보면 프랑스와 폴란드의 그 기질을 적당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쇼팽은 어릴 적부터 피아노의 신동으로 소문이 나서 네. 이미 7살 때 작품을 쓰고 8살 때 첫 공개 연주회를 가질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저 바르샤바 대학인데요. 1818년에 창립이 된 이 대학이 그 당시는 음악원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쇼팽이 제2의 모차르트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이곳에서 그 작곡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대학 당시 음악학교 교장에 있던 요제프 엘스너는 그 쇼팽의 재능을 간파하고 아주 구태의연한 이론 연습 방법 대신에 네. 아주 자유방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쇼팽을 위대한 음악가로 만드는 기틀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쇼팽이 살았던 집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예. 그 바르샤바 대학 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그 쇼팽은 그 공부와 그 음악을 병행해서 이미 16살 때부터는 뭐 아주 폴란드에서 소문이 났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슈만은 그의 음악 신부에 여러분 모자를 벗으십시오. 여기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와. 그 쇼팽의 음악성을 기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무렵 쇼팽은 그 바르샤바 음악원의 한 여학생이었던 그 콘스탄치아라는 여학생을 사랑하게 됐는데요. 그에게 그 사모의 정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을 끓이던 쇼팽은 결국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이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물론 그 바르샤바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예, 떠나게 예. 됩니다. 아. 그때 마지막으로 그 고별 콘서트를 그 협주곡을 가졌는데요. 그것을 콘스탄치를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 협주곡에서는 그 콘스탄치아도 와서 그 독창을 했는데요. 예. 예. 그때 그 로시니의 가곡인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눈물이 그대를 위하여 흐르는가라는 곡을 불렀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비련의 상처를 안고 이 쇼팽은 바르샤바를 떠나서 파리로 가고 결국 죽어서 그의 심장이 오기까지 다시 폴란드에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이 그 바르샤바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재 쇼팽 협회 그 부설 기념 박물관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쇼팽은 마지막 그 폴란드에 대한 향수를 안고 파리로 건너가게 되죠. 네, 지금 보이는 그 유람선 이것이 그 파리의 세네강에 흐르고 있는 그 유람선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그 쇼팽은 빈으로 갔다가 빈에서의 또 정치적인 사용 때문에 이 파리 아버지의 도시인 파리로 와서요. 예. 이곳은 그 당시에 복잡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그래도 쇼팽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영향으로 사상과 행동 모든 것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예술인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모든 문화인, 지식인, 예술가들이 이 파리에 모여서 그들의 사상과 음악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쇼팽은 이런 문화적인 여건과 함께 당시의 그 낭만적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휩싸여서요. 뜻이 맞았던 멘데스존이라든지 리스트 같은 그 친구들의 협조를 받아서 마음껏 연주와 작곡 활동도 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그 파리에서 그 가장 큰 그 파리 국립 오페라자 유럽의 3대 오페라 하우스 중에 하나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예. 2200석의 좌석이 있는 그런 곳이죠. 파리에서의 그 8년간의 그 쇼팽의 생활을 저희가 쫓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집을 저희들이 다 찾아봤는데요. 그 쇼팽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그 뿌연 명판들만 남아서 내가 쇼팽이 머물렀다. 지금 이곳도 쇼팽이 머물렀던 곳이었는데요. 예. 그런 것만 있지 그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네, 이곳은 그 1778년에 오를레안 공이 조성한 그 파리의 몽소공원입니다. 파리에서는 이 쇼팽이 이곳에서 활동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공원 안에 그의 그 조각상을 세워놓았는데요. 예. 그런데 청년기에 이 쇼팽에게 파리는 시련을 안겨줬습니다. 이곳에서 또 쇼팽은 마리아 보젠스키라는 그 여인과 사랑을 그 부모의 반대 때문에 어머니는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 그 백작인 그 아버지가 신분 차이 때문에 반대를 해서 결국 쇼팽은 이 마리아 보젠스키에게도 그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바로 그 쇼팽의 어떤 구원상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네. 그가 바로 쌍디지요. 네. 그래서 쇼팽은 이때부터 몸과 마음이 약할 대로 약해졌는데요. 이 쇼팽에게 바로 필요했던 것이 굳센 모성을 가진 여성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몽소공원의 조각상에 쇼팽과 그 밑에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835년) 쇼팽은 조르주 상드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친구였던 리스트의 소개로 만난 여류 소설가 쌍드. 쌍드에 대한 쇼팽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쌍드는 16살에 결혼을 했지만은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두 아이와 나와서 살면서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문인들 사이에서는 남장 차림으로 어울렸고 문필 활동을 펴면서 함께 모여 담소를 즐겼던 그 쌍두. 어쨌든 쇼팽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거든요. 쇼팽이 26, 쌍두가 32살일 때 만났었는데요. 이 쌍두와 쇼팽의 관계는 9년간 계속됩니다. 쇼팽은 쌍두와의 만남으로 기운을 차리게 되고 쇼팽의 음악 활동도 쌍두와의 사랑에 따라 그 기복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야, 슬픈 이야기입니다. 쇼팽의 얘기를 들으면서 짝사랑만 알아오는 그런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쌍두와의 만남이 아주 기대되는데, 쌍두는 쇼팽에게 어떤 여인이었어요? 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쌍두가 그 당시 유명한 이제 소설가였고요. 문인이었기 때문에 이 쇼팽의 음악을 만들기 위한 그 예민한 그 환경을 이해를 해주었고 또 음악에 대해서 이제 그 리스트라든지 멘델스존과의 그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음악에 대한 적당한 평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어떤 그 남성적인 아주 굳센 그런 힘이 이 쇼팽의 그 유약하고 힘들었던 것을 이끌어주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쇼팽이 조국을 떠난 후에 다시는 그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 죽은 후에 이제 심장만이 이제 폴란드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의 그 조국에 대한 애착, 네. 그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예, 쇼팽이 물론 그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도 그 폴란드에 귀화를 했다 그래요. 네. 그 쇼팽의 음악의 어떤 그 또 근간이 되었던 그 폴로네즈와 또 마주르카를 들어보면요, 그 폴란드 민속 음악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폴란드에게 있어서 쇼팽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음악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 사랑을 그의 음악에 나타내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것이 쇼팽의 고국에 대한 사랑. 결국은 몸은 비록 파리에 묻혀 있지만은 자기 심정만은 폴란드로 보냈던 그런 쇼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쇼팽하면 또 피아노의 달인 리스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쇼팽과 리스트의 음악적인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리스트는 파가니니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고 나는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 당시 물론 리스트는 쇼팽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죠. 굉장히 화려한 기교가 있었고요. 그러나 사실 쇼팽은 그야말로 피아노를 위한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그에 대한 일화가 있죠. 그 리스트가 쇼팽과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쇼팽의 그 피아노 곡을 연주를 했었었는데 쇼팽이 다가가서 자기가 직접 연주를 했을 때 리스트는 탐복을 했고 당신의 위대한 곡을 내가 잘못 쳤던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피아노의 시인 쇼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쇼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죠?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네. 그 쇼팽과 상대의 그 미럴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쇼팽의 병치를 위해서 갔지만은 스페인의 그 마요르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휴양을 떠납니다. 물론 그 사격의 입방아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는데 네. 그곳에서의 그 쌍두와 쇼팽의 생활 그리고 말년의 그 쇼팽의 어떤 생활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 네. 오늘 쇼팽의 유년기, 청년기를 봤으면 다음 시간에 쌍두와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거니까 기대가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상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세상 밖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오신 소중한 비디오 화면 저희 세상을 따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상 날 때 오늘 쇼팽의 일상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